안녕하십니까. 절서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법과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게 내로남불 산성이잖아요. 내로남불 산성이다 이겁니다. 이게 산같이 이렇게 더 굳건해졌다, 더 높아졌다 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금 분야로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조적으로 가분개라고 가분개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로남불 산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법을 위반을 해도요, 무법이에요, 무법. 이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무법이다 이겁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반하는 게 없어요, 위반이. 위법이라는 것도 없고 이쪽에는 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분계 이쪽 사람들은 법을 조금만 침해했다 하면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 불법, 위법,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안 낸다,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처벌해라 라는 식으로 했잖아요. 세금 안 낸 사람들을 처벌해라.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체납처분 멘탈죄 이런 것이 활성화됐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같이 했냐 이거예요. 같이. 이쪽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미납부를 한다든지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감면제도 악용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서도 탈세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탈세를 하더라도 왜 탈세를 해요? 외국으로 물 건너가가지고 어디 조세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든지 뭐든지 아니면 수입 그쪽에다가 이제 수입업체 만들어가지고 수출 거래를 유정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해주는데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왜?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주면은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업자들도 당연히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공직자들도 없다고 할 수 없죠. 뭐든지 도와줄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자금 출처 조사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하냐 이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아파트라도 주택이라도 뭐해서 하면은 야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대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금을 가지고요 이 주택을 취득하는데요 하면서 신고까지 보고까지 하겠다 있잖아요. 과연 동일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비추냐 이거 햇빛이. 그게 의문시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불공평한 사회가 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그거 아닙니까? 더 나은 세상 해서 오직 했으면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그랬잖아요. 촛불 들고가지고 그걸 보고 촛불혁명이라고 하고 무슨 증거가 되지도 않는데도 그걸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공직자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나은 세상이 됐냐 이거예요. 더 나은 세상.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이 됐냐 지금 라는 거를 그래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뉴스타파에 보면요. 조세피난처 있지 않습니까? 조세피난처에다가 페퍼 설립하고 이쪽에다 회사 설립하고 다른 회사 설립하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타파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탈세 목적으로 한 거냐? 예? 아니냐? 조세 피난처는 세율이 거의 이제 적으니까 이쪽에서 수익이 난 걸로 하고 한국에 있는 본사는 뭐 이렇게 비용으로 떨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여기에 탈세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 확인을 했느냐. 그러니까 확인을 국세청이 이런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 그 명백한 세금 탈루에 명백한 혐의가 있다. 명백한 혐의가 있다라는 것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들을 다 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를 국세청이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가지고 있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개인정보니까 공개는 못하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처리를 처리 결과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처리 결과를 내가 그러면 고발을 어떻게 됐고 추징을 우리가 세금부 조사해가지고 추징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례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 정도는 국민이 알 권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줘도 되는 것이다. 당연히 또 해줘야 되고 정보 공개라는 걸 맨날 숨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라고 이렇게 해서 혐의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세무조사에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무조사를 아예 한 적이 없든지 그래서 결과치가 없는 건지 국정감사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을 때 국회의원이 뭐를 조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 청장이 뭐를 조치를 했다. 뭐 고발을 했으면 고발을 하면은 검찰에서 분명히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원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주택 이거 아이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택 하나 물려줬어. 강남에 있는 주택이 아버지가 있고 강남에 있는 주택을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이거 돈 어디서 났어 하면서 정해서 조사 나와가지고 아버지 병원까지 해가지고 정서서 조사까지 확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억 넘게 추징을 했다는 거 신문 기사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 가지고도 명백한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세무조사를. 그런데 이런 뉴스타파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페퍼가 있다. 직접 가서 취재해 보니까 그거는 페퍼였더라 라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그러면 돈을 옮겨 놓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했냐 이거예요. 했으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공개 좀 해주라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소송을 해보니까 자금 운영이 있고 자금 원천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세금을 낸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낸 그 수입을 가지고 소득이죠. 소득. 세금을 낸 소득을 가지고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의 자금 운용으로 보면은 미국에다도 이렇게 집 하나 살아놓고 한국에는 주택이 한 채, 아파트 한 채, 또 두 채, 세 채까지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또 예금이 이렇게 있고 신용카드 쓴 내역이 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안 맞잖아요. 이게 이 사이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비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왔느냐 이거예요. 이 돈의 출처가.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가보겠다 라고 하는 게 자금 출처 조사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이다 라고 자꾸 법원에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비니까 이거 자금 출처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명백한 혐의가 뭐 때문에 있느냐. 명백한 혐의 없으면은 세무조사가 안 되니까 왜 명백하느냐. 그거를 이런 단지 비어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은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2심에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한 거예요. 막 자금 출처 조사를 했으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내로남불 산성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산성 밖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런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세금 낸 게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세금 낸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더라. 도대체 이 돈의 소스가 어디냐 이거요. 그러면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어버리면은 세무조사로부터 다 피해가려고 하는 건 그게 그 맛 때문에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지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죠. 내 재산을 지켜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권력이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동일하게 일반 서민들 다 납세자들 그렇게 자금 출처로 그냥 막 곡소리 나게끔 막 하는 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금 감면 사건들이 있어요. 세금 감면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런 8년 작용에 뭐 감면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수천억 정도 아니면 수백억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형의 감면 제도들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해줄 정도면 구조 조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좀 창출해서 이거를 세금을 내라. 세금 내고 고용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감면해 주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거니까 너희가 하면은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근데 형식은 감면 받는 식으로 하고 실질은 전혀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냥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세금만 탈세를 하는 거다. 회피를 하는 거다 이거죠. 회피. 조세 회피를 해버린다. 해야 될 요건이 그러면 이 감면 제도는 요건 규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이게 엄격하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물리 해석으로 하게끔 돼 있고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봐요. 아주 엄격하게 막 양파 껍질 벗기듯이 면도날처럼 쫙쫙 얇게 벗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본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 안에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저는 예전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참 각 국가기관마다 정부기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문제 있다 한 사건들이 존재하거든.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국기문란 아닌가? 국가기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그런 사건들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정기관들은 감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평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평. 그냥 막 납세자만 막 쥐어 짜가지고 막 쥐어 패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불복 사건 회의를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62세 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이 있어요. 종부세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나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좀 공평하고 적정하게 내게끔 해달라. 이게 종부세.
공평하고 적정하게 해달라. 자기는 23억이다 이거예요, 공시 가격이. 근데 하나가 이제 13억이고 하나가 이제 10억이고 23억 7,5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4,300만 원이 나오더라. 2021년 4,300만 원 나온다. 그런데 내 소득은 월세 수입밖에 없다 이거예요.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그 12개월 다 곱해가지고 한 달에 158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1,896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재산세는 또 600만 원 내야 되고, 의료 보험료는 연 360만 원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는 연 360만 원 내야 되고, 통신비 120만 원에 생활비 1,200만 원이 써진다 이거죠.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쓰니까.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1,800만 원의 수입밖에 없는데 세금 내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한테 이렇게 내는데 내 생활비만 다 합치더라도 6,940만 원이 나간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2020년 6월 달에 이제 팔 기회가 6개월 잠깐 줬잖아요. 10년 이상 주택들은.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공실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팔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 짧은 시간에.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거를 팔려고 해도 중과를 해놨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이제는 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어느 하나를 팔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죠. 팔게끔 일반과세로 해가지고 그래야 그게 적정하게 되는 거고, 세율 같은 것도 작년에 그냥 막 2배로 높여버렸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외 없이 하는 것이 종부세가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다 20년 이상 했다. 이게 18평이고 이게 23평인데 18평짜리 8년 모아가지고 청약해가지고 이게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크니까 이렇게 더 넓은 데로 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월세 줘가지고 월세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통상적인 이 재테크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막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면은 그게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틀리면 안 된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 개발 정보 빼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차명 재산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하나 모으고 2개 모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투기꾼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게 세율을 2배 이상을 내버리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법은 공평하고 적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한 방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거는 세금 폭탄이 아니고 생계 폭력이다. 폭력을 공권력이 행사하면 되겠느냐. 나는 자유시민으로서 살고 싶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내로남불 산성의 그동안의 무법적인 행위들, 그런 사건들을 그동안 사정기관, 뭐 이제 그 감사원, 제일 행정적으로는 감사원이 최고 이제 사정기관이고, 감사원,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국세청, 이런 데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건들에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동안 늘어났던 것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혐의가 이렇게 드러났던 사건들 다 확인하러 가야 된다 이죠. 더 이상 이걸 안 하면 이제 이게 그 자체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 공권력을 이쪽에다 투입을 해라 이거예요. 해야 되는데 투입을 이쪽으로 안 하고 공권력이 이렇게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가분개들만 계속 그냥 시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형 세금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런 사건들이. 생활형 세금들이. 그러니까 뭔가가 거하게 이런 뭔가가 그 악을 척결하는 그런 식으로 공권력이 장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검을 가지고 어디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야 더 나은 세상에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세금은 적정하게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법 손질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시 그런 점에서 고민하는 세무 전문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